근육통을 유발하는 그 물질인 그 CPK라는 근육 손상 물질이 생기질 않아요. 오를 때는 여러분들의 호흡순환계가 부담이 많이 갑니다. 호흡순환계라는 것이 심장하고 폐가 워크를 많이 하고, 근육계는 그냥 위치 이동 근육만 사용하는데, 그 위치 이동 근육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대퇴 여기 허벅지 네 갈래 근육 중에서 안쪽 근육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단련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등산은 또 누구나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그런 근육이 여기 또 바깥 근육입니다. 근육의 바깥 근육인데, 올라갈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폐와 심장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숨이 가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올라갈 때 숨이 가쁜 거는 이 심박이 막 심장에 뛰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건데, 심장이 일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최대, 그러니까 몸에서 요구하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먹은 그 음식 섭취물을 태우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태우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산소를 흡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코로 입으로 흡입하는 산소하고 내 몸에서 만들어야 되는 에너지하고 그 연소하는 그게 비율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숨이 가쁜데, 그거는 그 올라갈 때 그럴 때 생기는 것이 이제 젖산이라는 겁니다. 젖산이라는 게 그 랙틱 애시드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거는 한 30년 전까지는 그게 피로 물질이라고 했는데, 그게 요즘은 열에 쉽게 녹고 또 나중에 오줌으로도 배출이 되고, 그리고 또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걸 해가지고선 젖산은 크게 지금 중요하게 생각질 않아요. 그리고 젖산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숨을 막 바쁘다,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때 1분 미만만 쉬면은, 앉아서 쉬면 안 돼요. 그럼 또 근육이 경직이 돼요. 그러니까 1분 미만 쓴 채로 잠시 쉬어주면은 심박수가 한 30은 그냥 드랍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젖산 축적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피로 축적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려올 때는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무릎이 받는, 아까 이 대퇴 사두근 중에 그 근육이 무릎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무릎에 받는 하중이 3배 돼요. 올라갈 때 3배. 내려올 때 무릎이 받는 충격이. 근데 무릎이 받는 충격이 3배가 되는 데다가 또 그 근육을 잡아주는, 그거를 컨트롤하는 근육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이에요. 않던 근육이기 때문에 그 근육이 무슨 일을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넘어지려고 하는 걸 바로 잡아줘야 되고, 또 내려올 때 관성에 의해 가지고서는 물체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걸 제어를 해줘야 돼요. 내려가지 못하게 제어를 해줘야 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때 근육이 손상되는 겁니다. CPK라는 물질이 그때 생겨요. 근데 아까 폐와 심장이 올라갈 때, 폐와 심장이 일할 때는 대뇌에서 그걸 빨리 캐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힘들다 하면 쉴 수가 있는데, 내려갈 때는 심박수도 정상이고, 그리고 또 숨도 가쁘질 않고, 그러니까 막 속도를 내 가지고 내려간다. 그때 생기는 것이 근육 손상인데, 그 근육 손상 상태는 운동 중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제일 빨라야 1시간,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근육통이 왔다 하면 그건 미치는 산행을 한 겁니다. 그거는 근육 손상은 그게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려올 때는 숨도 안 가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어제 힘들게 올라가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근육통이 왔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근육통이라는 건 내려올 때만이 발생되는 특수한 생리 현상이라고 요즘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보폭을 좁게 해야 된다. 보폭을 좁게 해야 되고 소리 나지 않는 걸음, 소위 말하는 고양이 걸음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를 때보다도 내려올 때가 더 천천히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무릎이 이 완충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무리가 가지 않게 제일 먼 것이 터벅터벅 걷는 것, 소리 나게 걷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근육통 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근육은 산에를 오래 다니고 많이 자주 다니고 한 사람들은 그 근육이 돼가지고 별로 그런 통증 유발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 그것이 사용하면은 그게 월크를 하게 되면 거기서 근육 손상 물질이 생겨가지고 근육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이 등산도 뭐 저 특수한 사람들, 전문적인 등산을 하는 사람 외에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거는 미치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재테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몸테크거든요. 그래서 몸테크라고 하는데 그 몸테크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려올 때 명심해야 될 거는 속도를 올라갈 때보다도 더 느리게. 그러니까 올라갈 때 속도는 평지 걸음거리의 2분의 1입니다. 반 속도로 가야 돼. 제가 저 트랙에서 제가 빨리 걸으면은 1마일을 14분 정도에 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일 경제적인 속도가 시속 2마일입니다. 시속 2마일. 그러니까 30분에 1마일을 30분에 걷는 속도로 가야 그리고 여러분 잘 들려요. 내가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 한 달에 한 번 등산으로 와가지고는 피지컬리 여러분들이 득을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하등의 몸 쪽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다 실리적으로 좋은 등산을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하려면은 이 멘탈 쪽으로다가 신경을 써야 돼요. 멘탈 쪽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오감 산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감 산행은 뭐냐면 오감이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이 오감을 충족시키는 그런 산행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냐면 이 각 부위별로 보면은 이 시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자연 상태를 보고 뭐를 하면은 거기에서 얻어진 이 뇌에서 저 신경 물질 뇌파도 다르고 신경 물질도 분비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은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아주 다이제스트식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전에 선배들한테 들을 때 뭐라 하면 산에 가면 바위를 보면 바위가 되고 초록색을 보면 녹색으로 동화가 되라 뭐 그런 화두 같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저는 지금 재활 차원에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다시 산을 보게 돼서 이제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자연의 생명체하고 교감을 나누라는 겁니다. 교감을 나누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정상의 목적이다 아니면 나는 뭐 살 빼는 게 목적이다 뭐 하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셔가지고 가장 느린 템포로다가 그리고 앞사람 뒷사람 속도에 관계없이 자기 경제 속도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 경제 속도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숨이 가쁘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최대 산소 섭취량을 했을 때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자기 220에 자기 나이를 뺀 것이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최대 산소 섭취량인데, 그거는 경제적인 속도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데서 70%가 자기 경제 속도입니다. 근데 그 경제 속도는 점점 항진돼, 이게 증진이 될 수가 있어요. 트레이닝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청각은 여러분들이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면은 또 이 뇌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물질이 유익한 물질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후각, 이 코가 엄청 산에서는 중요하고 이 일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몸에서 먹은 에너지를 연소시켜 가지고 힘을 발휘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코로다 산소를 흡입한 거하고 그게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니까 이 심폐 기능이 점점 향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속도로 어지간한 경사를 올라도 전혀 숨이 차지 않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찬다. 근데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도 산소가 2리터 내지 3리터 분당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기 중에 산소 함유량이 21%입니다. 21%인데 21% 갖고 있는 그 산소를 마시려면 여러분들이 10리터, 1분간에 10리터, 그러니까 이걸로, 이게 지금 1리터죠. 이걸로 10배 정도의 그 부피의 공기를 마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산소의 중요함, 이 공기의 중요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심장하고 폐는 한 1분 1초도 쉬지 않는 것이 우리 몸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공기를 등산을 하게 되면은 거의 100리터가 이상을 여러분들이 1분간에 코로 들락날락 해야 된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들이마시는 공기의 중요성에 중요한 거는 그 직업병 중에 이 교통순경이나 이런 톨게이트 매점 캐시어들이 직업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마시고 그러는 그 직업병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맑은 공기에 그래서는 마음껏 심호흡을 하고, 그런데 이게 자기 운동량보다 또 산소 흡입량이 너무 과다하면 현기증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가 얘기한 거를 염두에 두면서 호흡을 잘 하시고, 이제 그건 나중에도 이제 복식 호흡이니 뭐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에 따른 방법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그 다음에 이 미각은 여러분들이 입으로 섭취하는 것이 이 몸속에서 에너지화 하려면은 탄수화물, 그러니까 탄수화물 같은 게 이제 전분이나 이 당류 같은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쌀밥이니 감자니 뭐니 그런 게 들어가서는 이게 1시간 반이 돼서 그 몸에서 과다 축적이 된 거는 지방으로 갑니다. 지방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최대 그 산소 섭취량 지점, 만약에 심박수가 150이라든지 그렇게 한 60만 원 사람이 한 150을 가게 된다면 그게 데드 포인트라고 해서 4점입니다. 4점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몸에서 지방이 타질 않아요. 탄수화물이 타요. 탄수화물이 만들어낸 글리코겐이라는 것이 타고, 그리고 제일 먼저 타는 거는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이 제일 먼저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글리코겐이 간하고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이 타고, 그 다음에 이제 30분 정도 경과하면은 중저강도, 아까 경제적인 속도로 갔을 때 지방하고 반반씩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막 숨이 가쁘다 하면은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드는 것처럼 그때 무산소 운동입니다. 그거는 지방이 타질 않아요. 지방은 격렬할 땐 타질 않고 항상 중저강도 상태에서 장시간 했을 때 지방이 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와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뭐 감량한다 해가지고서 욕심을 부려요. 그러니까 우리 산악회에서
제일 뭐냐면 제가 30년 동안 우리 산악회 한 30년 됐는데 30년 동안에 와서 체력 자랑한 사람 치고 1년 이상 나온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부리면 다 특히 중장년층에는 이 관절 같은데 그런 게 무리가 와가지고 오버 엑서사이즈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강을 증진시키려고 하다 건강을 망치고 못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탄수화물은 등산 중에는 2시간마다 탄수화물을 가장 빠르게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사탕, 초콜릿 그런 거를 주머니에다 넣고서는 2시간마다 그거는 섭취를 해줘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 그런 분들은 그 당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하시고 항상 우리 그 전에는 겨울 등반하고 그럴 때는 주머니다가 우리는 그거 간식을 넣고 다녔어요. 견과류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걸 넣고 다녔는데 여름에는 초콜릿 같은 거 녹으니까 건과일 같은 그런 게 좋아요. 그 당분 섭취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촉각, 이 촉각은 여러분들이 이 산에 오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이 나무 물질에서 나오는 그 테라핀이라든지 피톤치드라든지 그리고 또 물 곁에 가면 물이 운동시켜서 만든 음이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몸에서 흡수합니다. 아까 테라핀하고 피톤치드는 후각을 이 코를 통해서 흡입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이 촉각을 해서 통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장입니다. 자기장. 여러분들이 주역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죠? 어디 산에 가면 기가 세다. 아파트 고층에 살면 지기를 받지 못해서 성인병이 많다. 뭐 그런 속설이 있는데 그게 사실로 밝혀졌어요. 지금 우리 몸에도 철분이 있다시피 이 땅과 바위에 이 철분이 함량이 된 것이 우리 몸에 있는 철분량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교감을 이루어야 돼요. 이 자기장이 교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보면은 벌이 요새 수키로 바깥에 벌이 꽃을 찾는데 요새는 800m뿐이 못 찾는답니다. 그만큼 도해지에서는 아틀란타에 나무가 많은데도 우리가 자기장을 우리가 흡수를 못하는 것이 전파장애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새들이 가다가 항로 이탈을 해가지고 우리 막 가라지니 드라이브웨이로 떨어져 죽고 하는 것이 이 라디오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그 전자파를 만나면은 그냥 자기의 갈 길을 잃고 죽고 하는 식으로 우리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일부니까 우리가 이 자연에서 주는 혜택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자기장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러니까 오감을 다 충족시키면은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뇌에서 뇌파가 발생하는데 뇌파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근무하고 할 때는 베타파라는 것이 생깁니다. 베타파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자연하고 모든 오감을 통해서 이런 걸 다 흡수하고 자기 몸하고 이 자연의 생명체하고 교감이 이루어질 때는 뭐가 생기면 알파파가 생깁니다. 알파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명상 상태입니다. 메디테이션 상태에서 나오는 그것이 알파파예요. 알파파인데 알파파가 하이 알파파, 로우 알파파 그 파장이 엄청 커져요. 등산 중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산 중에 말을 많이 한다든지 뭐 남편 형 보고 길 잊어먹는다든지 이거 아주 믿지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기의 그 경제적인 페이스하고 이 자연하고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뭐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모처럼 만에 와서도 실속 있는 산행을 하는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같이 돌격대식으로 집다 체력 자랑해서 하는 거 바보짓인 걸 오늘부터 인식하고 오늘 산행은 여러분들이 여기 정동 쪽으로 여기 있는 바위산을 올릴 건데 바위산을 올리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제
그 오른쪽으로 해서 바위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위 밑으로 가서 거기서 바위를 할 사람들은 이제 지금 선발대를 만나서 바위를 할 사람들은 바위를 하고, 워킹을 할 사람들은 또 바위를 위에 해가지고 정상에서, 오늘 정상에서 점심 먹을 때 내려와서 네, 추레일 갔다 오고 내려왔어요. 바위 있는 데서 네, 바위 거기서 있는데. 2인원이 먹을 만한 장소가. 그래도 뭐 옛날에도 그렇게 먹었으니까요. 그래.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저 바위 밑에서 우리 그 선발대가 자리 잡은 데에 있으면은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정상에 올라가서 좀 더 시간 지체한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하면 지금 몇 시야? 10시 반이지. 10시가 12시 반쯤 되었구나. 네. 자, 그리고 이제 저 오피셜 이제 박수!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우리 이만호 대장님 감사합니다. 오늘